서울대 연대고대에서 그 일반고는 몇 프로가 됐고 특목고 자사고는 얼마가 됐는지를 갖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때가 오니까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학 어디가에 50% 것, 70% 것을 갖다 굉장히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서울대 연대고대에서 그 일반고는 몇 프로가 됐고 특목고 자사고는 얼마가 됐는지를 갖다 확인하신 다음에 등급 컷을 갖다 보시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비율만큼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 일반고 2.4등급까지가 일자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서울대 경영학과는 일반고 1.9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이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 2.9등급대,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는 3등급대인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대학 어디가에 50% 컷하고 70% 컷을 갖다 확인을 하시면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어디까지 합격을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내가 그 이수 과목과 그 다음에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이제 그 전형별에서 가장 유리한 학과는 어딘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상경계열에서 보시면요, 지역균형은 뭐 일반고하고 자공고까지 합치면 거의 96%죠. 그죠? 근데 거의 일반고가 되는 거고요. 수시 일반 전형에서 보면은 일반고하고 자공고 합치면 얼마죠? 29.2%하고 1.5%니까 30.7%, 30%만이 일반고겠죠.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의 50% 컷하고 70% 컷은 뭐죠? 다 특목고 자사고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0% 컷이 일반고이기지만 50% 것까지는 종종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기 때문에 50% 것까지는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합격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현황을 보면 수시 모집에서 재학생은 91.6%고 조기 졸업이 4.4%니까 96%가 재학생이죠. 근데 재수생과 삼수생은 많이 뽑히지 않죠. 그래서 재수생과 삼수생은 작년에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1단계 됐는데 최종에서 안 됐어. 그래서 다시 서울대 경영을 넣는다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학생이 있는데 재학생 때는 서울대 경영 넣었지만 2차까지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할 때는 서울대 소비자학과를 넣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합격 비율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경제 1단계가 그 전년도에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좀 학과를 낮춰서 가시는 것이 이제 합격률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재수생들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서울대 지역균형 소비자학과에 주목하자.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지역균형은요 3배수 안에만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뭐가 더 중요한 내신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이제 요번에 이제 학교들 설명회에서 하셨다는 얘기 들어보면 내신 얘기를 하지 않고 깊이는 심화학습한 과정,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 나와 있는 어떤 문제 해결력, 이런 서류에 대한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인 평가 항목을 갖다 자주 언급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대 지역균형 소비자학과에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 중에서는 1.8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서울대 일반전형 경제학과에 주목하자. 모집 인원이 많기에 경쟁률이 6대1이 대부분 넘어가지 않거든요. 4점 몇 대 1에서 최근에 이제 5점 몇 대 1 정도 됐는데, 그래서 보면은 일반고에서 1.7등급대가 이제 최종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 2.4등급대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차 합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의 2.9등급대도 합격을 했고, 자사고의 3.0등급대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경영학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경영 경제에서 경쟁률이 어떻죠? 대부분 2.42 대 1. 경제학과 지역균형은 3.25 대 1에서 2.33 대 1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급 컷들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못 하죠. 그런데 3배수가 되면은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어디까지? 1.2등급 대인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이 있죠. 서울대 소비자학과는 어떻죠? 1.29, 1.35였고 4.67 대 1에서 1.2, 1.3이었는데
휴브레인에 합격한 학생은 1.8등급 때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3배수 안에만 학생부가 이수 과목이 좋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했죠. 오히려 수학에서 고급 수학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에서 이런 상경계는 수학이 중요한데 내신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수 과목에 대한 수학을 잘한다는 걸 더 이렇게 각인시키자. 그래서 이제 고급 수학과도 했거든요. 자연계열 학생들과 함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학생부가 좋았기 때문에 1.8등급 대인 학생이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 지역균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 전형을 보면은 이제 아까 1.2등급대 있고 1.9등급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성은 2.0등급대가 있죠. 경제학과는 2.3, 2.9등급대, 3.0등급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게 이제 서울대 농경제 같은 거죠. 서울대 농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 이제 어디냐면 그 70%까지 2.7, 항상 2.98, 2.75니까 항상 경쟁률이 높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3.3등급대를 갖다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소비자학과를 추천하고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경제학과를 갖다 추천한 것은 농경제는 물론 다 매력적이죠. 내신 등급이 어디 낮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서울대 일반 전형은 2배수 뽑죠. 그럼 경쟁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1단계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잘 유념해 서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로 이수 과목이 좋고 학생부가 서울대학교의 평가 요소에 맞춰서 학생부를 갖췄다고 하면 지원해 보실 만하지만 내신 등급 대신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지원은 해 보실 만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은 오히려 만약에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다고 하면 경제학과하고 농경제를 갖다 하면 당연히 경제학과 들어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70%까지 2.3이었다는 얘기는 휴브레인에서 얼마죠? 3.0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러니까 3등급인 학생이 고민할 거예요. 아, 내가 경제학과 될까? 2.03인데 그럼 그냥 농경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경제학과는 5.57배수에서 2배수인 거고 농경제는 13.2배수에서 2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 될 확률이 경제학과가 좀 더 높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서울대는 다 경제학과나 농경제나 다 이수 과목과 그다음에 서울대 평가 요소에 맞춘 학생부가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일반 전형이 경제학과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세대 상경계열을 보겠습니다. 연세대 상경계열을 보면은 자, 활동우 수용의 고교 유형별 합격 인원을 보면은 그 최초 합격자가 맨 밑이 이제 파란색이 일반고죠. 일반고가 49.1%였어요. 그런데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67.6%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50% 컷은 일반고고 70% 컷은 특목고 자사고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단과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갖다 면접 대상자 기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대에서 설명회할 때 면접 대상자가 평균 80%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경영대학이 얼마죠? 86.5%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갖고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일단 추천형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추천형의 경제학과에 주목하자. 왜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갖다 이제 추천을 하냐면 70%까지 1.46이었어요. 이게 이제 2024년도 입시하고 2025년도 입시는 다르죠. 2025학년도 입시는 뭐죠?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 내서 우선순위로 선발을 하는 거죠. 등급까지. 근데 70%까지 1.46이었어요. 이 얘기는 얼마죠? 1.5등급 대 초반까지도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추천형은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천형 모집 인원이 29명이었고 충원 인원이 32명이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5.34대 1이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72.8%라고 추천형에서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활동우수형의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그 추천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72.8%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을 보면 모집 인원 29명에 그 다음에 이제 5.34대 1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가 되면 72.8%가 수능 최저 충족을 했으니 얼마를 맞춘 거죠?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112명이 되는 거죠. 근데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을 합치면 61명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뭐가 없죠? 충원까지 해서 61명인데, 그러니까 그 추천형의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토탈 112명이 수능 최저를 맞춘 거고, 그 중에서 61명이니까 거의 50% 좀 넘는 그 학생들이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온리 내신만 갖고 뽑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까지 1.46이었다. 이 얘기는 1.5등급 때 초반까지도 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대 추천형은 이제 이걸 보면은 더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맞을 자신 있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연대 추천형의 이 수능 최저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크게 영어 3등급 이내, 그죠? 국어 또는 수학 하나 포함해서 2합 4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등급 때, 1.4등급 때는 그 안정적으로 넣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1.5등급 때도 가능은 한데 학생들이 더 몰린다고 한다면 이제 혹시 이제 1.5등급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후 수형은 이제 오히려 이제 경영학과에 이제 주목하자라고 한 게 1단계 합격하고 수능 최저 충족하면 전원 합격했죠. 왜냐하면 이제 활동후 수형 모집 인원이 47명이었고요. 충원 인원이 58명이에요. 근데 1단계 3배수, 1단계 3배수였고 면접 대상자 기준 아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죠? 86.5%라고 제가 아까 이제 연대에서 발표한 PT를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면접 응시율이 80% 정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이 80%라 가정한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은 47명의 3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응시율이 80%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86.5%예요. 그럼 대상자가 얼마가 되죠? 98명만이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중에 대상자가 98명인 거거든요. 근데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 합치면 47명에다가 58명 더하면 얼마가 되죠? 115명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통과자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충원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뭐다? 빵꾸 났다는 얘기죠, 빵꾸. 그래서 요번에 활동후 수형 경영학과가 빵꾸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죠. 연대 활동후 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1단계가 3배수에서 4배수 넓어지죠. 그럼 내신 등급 컷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신이 확대될 거다. 근데 2025학년도 활동후 수형 50% 컷이 1.73이고 70% 컷이 1.91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봐도 이제 67%가 일반고였으니까 1.8등급 때까지는 다 뽑혔다는 얘기죠. 근데 또 3배수에서 4배수까지 돼.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면 일반고 1.8등급 때까지는 이수 과목이 좋고 학생부가 좋으면 지원하셔라. 그런데, 요번에 4배수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9등급 때도,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후반대까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까지도 가능하다. 4배수가 되기 때문에 3등급 초반. 그죠? 뭐 저희가 합격시키는 학생 중에 3.0등급 대가 있는데 안정적으로는 2등급 후반대까지만 4배수가 되면 3.5등급 미만이 3등급 초반인 학생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과 휴브랜 합격자는 외고에서 2.6등급 대가 합격을 했고 자사고는 3.0등급 대가 합격을 했는데 이것은 언제였죠? 3배수였을 때죠. 근데 요번에 4배수가 되면 그래서 안정적인 건 1.8과 2등급 후반이지만 그죠? 약간은 도전적으로 학생부가 좋고 학생부가 좋다고 하면 일반고는 1.9등급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한 3.5등급까지 3.5등급 미만 정도까지는 한번 지원해 보셔도 1단계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천형 보면은 이제 어디죠? 연대 이게 이제 단계별인 거죠. 연대 경영학과하고 경제학부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다르죠. 1단계 5배수 뽑고 이제 면접을 본 거였고 여기서는 2025학년도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수능 최저를 낮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경영학과 추천형은 70%까지 1.27이었고 오히려 경제학부 50%까지 1.47, 70%까지 1.46이었죠. 그래서 추천형에서는 제가 이제 경제학부를 갖다 노려보려고 얘기한 거고 경영학과 활동후 수형 전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점차 비슷하게 가죠. 근데 경제학과가 조금 더 낫죠.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일반고에 이제 1.7등급까지는 활동후 수형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 2.0등급이 이제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고 2.6등급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에 3.0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추천형은 제가 이제 경제학부, 경영학과는 오히려 활동후 수형 경영학과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2월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추천한 겁니다. 이번엔 고대를 보이겠습니다. 고대 상경계열을 보면은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면은
경영대학이 74.3%인 거고요. 확실히 이제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조금 더 낮죠. 56.7%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경대학에 경제학부가 있으니까 경영경제는 비슷한데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고려대식 내신이죠. 고려대식 내신은 은미체까지 다 1등급이기 때문에 이건 은미체까지도 A를 맞으면 1등급을 하기 때문에 본인 내신, 본인이 하는 전과목 내신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영학과는 어떻게 됐죠? 경영학과는 1.0부터 학교 추천 전형이 1.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을 한 거죠. 이걸로 보면은 은미체까지 한다면 내 내신 한 1.6등급 대인 학생이 은미체 1등급을 다 맞았다고 하면 1.4등급 초반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어디죠? 그 내신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는 1.1등급 대가 됐지만 어디서 주로 1.4등급 때부터 어디죠? 1.6등급 때. 심지어는 저 점이 있는 게 1.7등급까지 합격을 했죠. 요게 이제 확실히 이제 어디죠?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정경대학은 이제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랑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디냐면 경영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업부수자 전형은 일반고 비율이 57%예요. 그래서 특목고자사고 비율이 이제 이렇게 이제 4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어떻게 되냐면 경영대학은 얼마가 되죠? 52.4%고 식품자원경제학과 좀 낮죠? 41.8%고 정경대학은 49.6%니까 경영과 경제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총합격자 교과 등급을 보면은 경영대학은 학업부수자 전형의 그 일반고 비율이 57%라고 그랬죠. 그럼 저게 이제 박스 플롯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박스의 하단이 25%, 가운데선이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박스의 상단이 75%, 그 다음에 이제 꼬리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은 1.9등급대가 50%잖아요. 근데 57%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2등급 초반대까지, 그죠? 저 평균적인 성적 정도까지는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어떻게 될까요? 식품자원경제학과는 내신 성적이 제일 좋은 아이가 얼마가 돼? 1.7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 1.7등급부터 시작해서 50% 것이 한 2.4등급 정도 되니까, 한 2.5등급, 2.4등급이나 2.5등급 정도까지는 일반고 학생이 합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등급에서 이제 끝났죠. 이렇게 이제 식품자원경제학과는 그렇고, 정경대학은 이제 경제학과가 다른 학과는 섞여 있지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경영과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합격자 분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열적합형은 외고 국제고가 69.6% 제일 많죠. 그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자사고가 11.2%, 일반고가 19.2%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경영대학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3등급 초반 이게 끝나는 부분들이 어디하고 비슷하죠? 학업부수자 전형과 비슷하게 갑니다. 정경대학도 좀 비슷하게 가고요. 그죠? 정경대학도 비슷하게 가고 식품자원경제학과도 1.7부터 시작해하고 어디에서 3등급 초반대까지 이렇게 학업부수자 전형과 비교해보면 이제 비슷하게 가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가 많으니까 내신이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문과대학 같은 내신도 높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수능 최저를 갖다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주로 어디에 넣는 거죠? 고대 궤적을 넣기 때문에 고대 궤적이 오히려 내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은 이제 경제학과에 좀 주목하자. 그래서 고려대식 내신 적용하죠. 은미체까지도 반영을 했죠. 그러니까 70% 것이 1.5이고 그럼 얼마죠? 1.5등급 때까지 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휴브레인에서 은미체를 제외, 저거는 이제 은미체를 고려대식 내신이니까 하는데 휴브레인에서 은미체를 제외한 1.8등급 때도 저희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한번 그러니까 고려대식 내신을 한번 산출해 봐서 1.5등급 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교 추천 모집 인원 21명이었고요. 충원 인원 44명이었죠. 경쟁률이 6.10대 1이었죠.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72.8%였는데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21명에 그죠? 6.10배 0.728 72.8% 하면은 93명이 대상자죠. 근데 모집 인원과 충족 인원 합치면 65명이니까 얼마까지 됐다? 거의 뭐 그죠? 93명에서 65명까지 되니까 70% 정도가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이 70%까지 합격했는데 70%까지 1.5인이
요번에 물론 서류가 20에서 10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그래도 1.5등급 때까지는 그 고려 대신 내신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부 숫자 전형은 이제 경영학과에 좀 주목하자. 그러니까 50% 컷이 2.16이고 70% 컷이 2.54였죠. 고려 대신 내신으로 아까 휴브레인 일반고 2.0등급 대가 합격을 했고 지방자사고에 2.9등급 대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일괄이죠. 모집 인원 72명에 충원 인원 98명이었어요. 경쟁률 10.97대 1이었고 수능 최저 충전율 52.4%입니다. 그럼 72명에 그죠? 그다음에 10.97대 1에 그다음에 52.4%가 수능 최저 충족을 했으니까 413명이 통과가 된 건데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을 갖다 합치면 얼마가 됐죠? 160명 정도가 합격을 했으니까 한 얼마 정도가 되죠? 한 2.67배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413명에 160명이니까 한 얼마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한 40% 정도가 이제 합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일반고 휴브레인에서도 2.0등급 때도 합격을 했고, 아까 2.0등급 때가 아까 그 박스 플롯에 보면 학업부 숫자 전형의 57% 정도 경계선인 거죠. 그래서 일반고 2.2등급 초반도 합격을 했고, 특목고 자사고 3.5등급까지는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적합형은 식품자원 경제학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모집 인원이 6명이었고 충원 인원이 3명이죠. 근데 1단계가 5배수죠. 면접 응시율이 96.7%예요. 근데 1단계 5배수 30명이 뽑혔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대상자가 30명 전원이 다 된 거잖아요. 근데 모집 인원과 충원 인원이 6명에다 3명이면 9명인 거죠. 그러니까 충원 인원이 적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꼭 고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내신이 낮으니까 경영진을 느끼는 부담스럽고 고대는 가고 싶으니까 지원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고 같은 아까 보셨지만 고대 궤적의 이제 박스 플롯을 보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 1.7, 1.8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반고는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면 일반고는 2.4등급까지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물론 이제 외고가 거의 70%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은 2.4등급 때도 가능할 것 같다. 특목고 자사고는 3.5등급 때까지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과에서 학교 추천 전형을 갖다 한 것은 보면은 2024년도, 2025학년도 계속 얼마가 됐죠? 50% 컷, 70% 컷이 얼마가 됐냐? 70% 컷이 다 1.52였죠. 50% 컷은 다 1.4등급 되었고 70% 컷은 1.52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다? 1.5등급 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학과 갈래, 식품자원 경제학과 갈래 그러면은 내신 등급 컷은 유사하게 형성이 되는데 물론 조금 더 낮긴 하죠. 그래도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하면 내신 1.5등급 대학은 학교 추천 전형을 가라, 지원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학업부 숫자 전형에 된 부분들을 보면 57%가 일반고였는데 2.26이 이제 50% 컷이었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휴브레인에서 2.0까지는 아무튼 일반고가 붙었던 거고 2.3, 2.9 등급 이제 특목고 자사고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업부 숫자 전형을 경영학과에서는 추천을 해드린 거고, 식품자원 경제학과는 계열적합형 50% 컷이 2.48, 2024학년도에 2025학년도에 얼마죠? 2.66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반고 2.4등급 때도 1단계 5배에서는 뽑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본다고 한다면 식품자원 경제학과 일반고 2.4등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는 70%고 2.88이었죠. 3등급 초반 때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상경계열에서 전형별로 조금 더 유리한 학과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갖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가능했던 것은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앞편에서도 이렇게 올려드렸던 학교생활, 대학들이 어떤 평가 관점을 갖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갖다 잘 갖추시는 것이 바로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수능 최저까지 맞춘다고 하면 연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다 빵꾸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남은 몇 달 동안 그렇죠? 학생부 잘 마무리하시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